여성을 위한다면서 페미니즘을 퍼뜨렸으나 정작 여성을 잡아돌리고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여성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차별하는 거대 권력은 나쁜 거라 말했으면서 거대 권력을 막 휘둘러 이 땅에서 정의, 법칙, 상식을 죽게 만들었고 탄압은 나쁘다면서 자기들이 탄압하고 돈은 나쁘다면서 뒤로는 돈밖에 모르는 권위적인 걸 싫어한다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게 좋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권위적인 집단 전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국민을 속이는데 1등 공신인 곳이 바로 더불어공산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다. 오늘은 민주당이 또 속는 일은 없게끔 그들이 했던 악랄하고 비열한 내로남불 행위를 알아봅시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그들의 장기인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었죠. 애국보수 추미애 전과 4번 이재명도 한 목소리 내었지만 그 당시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군 장군 출신 의원이 쓴 페이스북에 거짓된 정보 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데려와도 이 글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 속이려고 한 윤재갑 의원, 장군 출신인데 진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와 민주당을 위해 거짓을 말했다 생각합니다. 양심을 버리면서 까지 한 밀떡분이 이 글에 반박하자 국민에게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당신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여의도에서 토론하자 토론하지 않을 거면 사라져라고 대답했지만 밀떡분이 여의도로 갈 것이고 녹화 방송으로 토론 한번 해보자고 말하니 댓글 삭제하고 튄 우리 위대한 의원님 역시 그쪽 출신답. 현직 언론인들을 대거 영입했던 이재명 캠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언론을 통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할지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중립적이어야 하는 언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언론을 통해 국민을 움직이려는 권한육착 민주당 최저임금을 말도 안 되게 높이고 돈을 그렇게 풀어대니 일자리 감소는 물론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죠. 최저임금이 경제와 물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 돈을 줘야 하는 사장님들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돈 어디서 메꾸는지 지극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압니다. 대깨무만 모릅니다. 진짜 대가리가 깨져서 그런가? 물건과 서비스를 팔 때 높아진 인건비를 메꿔야 하니 상품값이 오르고 이에 물가가 오르죠. 그 와중에 최저시급 올리는 것에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며 1시간 일한 것으로 설렁탕 하나 못 사먹는다고 말하는 유시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렁탕을 2시간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또 경제 도덕적인 기준을 왜 세웁니까? 자유경제시장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남이 못 살아서 불쌍해서 느끼는 감정이 밥 벌어먹게 해줘요? 60세가 넘으셨으면 자신이 한 말답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민주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 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된 악법은 오히려 70% 이상 스타필드, 롯데몰의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죠. 완전한 시대상황적인 역행입니다. 하는 거 보면 완전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눈앞에서 배짱 장사하고 눈탱이 씌우는 시장 안 가고 말죠. 아니요? 안 갑니다. 대형마트 쉬는 날에 집에 있다 마트 열면 가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된 지가 오래됐죠. 민주당의 만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손동지를 지겹도록 여러 번 써먹는 게 관행입니다. 광우병 사건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이태원 사건도 나중 언급할 겁니다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느니 좀비가 된다느니 뇌송송 구멍탁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동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었는데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수산물 수요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일하는 중입니다. 이게 진짜 서민을 죽이는 방향과 운동 아니겠습니까? 586 운동 학습 효과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전 문재인부터 반일파리는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선 사케 5천을 해대고 자이암기가 매 정부마다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우계기가 한국에 들어온 게 말이 되냐며 선동하는 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들어왔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들어왔습니다만 문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반일파리로 표를 얻었으니까요. 철저히 뒤에서 표를 계산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계산적인 모습 정말 역겹습니다. 일본에게 정직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아주 유리하게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편집해 역사를 왜곡했었죠. 주적이라는 말을 쏙 빼질 않나 산업화는 쏙 빼고 민주화, 남북화해, 촛불 집회를 대폭 확대해온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자세를 미리 아이들에게 심어놓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첩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 권력은 나쁘다면서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고 독재국가 그 국민들은 가난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핵개발, 미사일 개발이라는 저
앞에서 괴뢰십전을 옹호하고 미화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완전 모순덩어리 간첩 집단입니다. 미사일이 날라와 국민들 안보가 위협받는데 아침 일찍 문자 날라온다고 뭐라 하고 과대 대응이다. 북한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거짓말 해대면서 북한 미화하기 바쁘다. 그죠?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건 간첩단 지도인데 보세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잠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 뭐 일이 많은 걸까요? 도대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간첩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순 없겠지만 드러난 것만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로 들으면 될 듯합니다. 그들이 화내고 윽박 지르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집합 금지령이 내려져 국민들이 모이지 못할 때 국민들은 모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 모여서 와인 마시고 낄낄거리는 저 모습, 위안부를 위한다면서 할머니들을 팔아 돈 챙기고 일본 제국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저 파렴치한 당, 진짜 친일파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반일파리 삼성 같은 대기업 때려패서 삼성은 이미 대만 TSMC에게 추월당했죠. 이게 단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자들에게 삥을 뜯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려대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져 거품이 끼는 바람에 물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 얼마 떨어진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이렇죠. 부자는 나쁜 것이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이들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진짜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주지 않고 사지 멀쩡한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꼬라박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죠. 일반 대학생이 줘도 아는 내용인데 스카이 출신 똑똑하신 정치인분들이 과연 모를까요? 당연히 알 겁니다. 알고 저러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못 살고 망해야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이 하나라도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공적인 자리에 앉아 쌍욕을 퍼붓질 않나, 주적을 북한이 아니라 간부라고 말을 하지 않나, 친구들끼리 간부는 주적이라고 장난친 거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수석 대변인이라는 명판을 크게 붙인 채 주적은 간부라는 말을 해대고 있으니 더불어 간첩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이재명이 데려온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발언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천안함이 미군에 의한 자폭이다. 반미활동 앞잡이면서 공산당을 옹호하는 간첩놈을 데려와 앉히니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 이래경은 자신의 소신 발언이라고 끝끝내 말을 굽히지 않아 9시간 만에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정말이지 빨갱이 이래경만 그랬으면 모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고한 수석 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 전략회의를 마친 뒤 최 전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이 정도면 진짜 과학이다. 민주당 이 정도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돈은 나쁘다면서 선거법 어기면서까지 뒤로 돈봉투나 돌리고 총선 당시 1주택자들이었던 의원들이 다주택자들로 변질하고 국민들은 썩어빠진 공공주택,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강남에 으리으리한 곳에 살기도 하는 가난한 국회의원인 척, 서민인 척 온갖 쇼를 벌이다 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건 기억하시죠? 코인으로 번 돈을 세금 내기 싫어 세금 안 내는 법안을 통과시킨 김남국까지 막말당, 동봉주당, 간첩당에 이은 코인이당까지 또 민주당 의원들에서 유행 중인 잘못이 걸리면 탈당하면 그만이야. 탈당하고 민주당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탈당입니까? 국민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니 이런 행동을 하죠.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성민 체포동의안 연속 부결, 국민들이 쥐어준 권력을 자신들이 지은 범죄를 빠져나가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국민이 뭐라고 떠들던가 말던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곧 법이니까요. 잘못 걸리면 한동훈 검찰 탓이다, 내 잘못 아니다, 난 국회의원이니까 잘못 없어 라고 하면 끝입니다. 누구도 잡아놓을 수 없죠.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싶네요. 이번에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확인했고 유례없는 미국의 반응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미국과 같이 한국의 최대 우방국인 일본과 외교를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놨는데도 민주당은 외교 탐사라고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정상들 사이에서 멍청하게 가만히 처있는 건 외교 탐사가 아니고 외교를 아주 잘한 것입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진흥 딸리고 멍청한 인권 변호사의 이분 회담보다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근본 있는 노래까지 하는 것이 저는 인간적인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격을 높였다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자신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중국과 북한에게 무시당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감비하냐 이런 말을 아무런 힘없고 국익에 도움되질 않는 나라와 최우방국을 뒤로 한 채 먼저 회담을 갖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용하는 제일 못된 놈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큰 사고로 죽은 분들을 안타깝고 좋은 곳으로 가셔라고 말을 못할 망정 분노를 조장하고 국가, 정부 탓하고 꼭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만 이런 선동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짜여진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건가요? 북한이 꼭꼭 숨긴 간첩단이 바로 민주당입니까? 저 추악하고 악랄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민주당. 진짜 서민을 위한 건 해치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또 속는 사람은 이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파분들은 참 좋아요, 구독에 인색하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민주당은 해체가 답이다.